ميدانية نتيجة الاستشهاد. ايش اللي صار يا حاج؟ تمام بابا. 네, 열흘 넘게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의 지상전 예고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완병 이스라엘 한인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회장님 계속 거주하고 계신 이 예루살렘에 어제 미사일 포격이 가해졌잖아요. 지금 우리 교민들 네. 다 안전한 거죠? 네, 오늘로 가자 공습 11일차가 됐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예루살렘에는 지금까지 공습 시작 날인 7일, 9일, 그리고 이제 어제 16일까지 총 3차례 로켓 공격으로 인해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네. 대부분 한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각 집의 건물이 또 각 집과 건물의 대피소에서 이제 피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교민들은 특별히 피해 사례 없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습 당시에 상황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이렌도 울리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네, 공습 초기에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요. 며칠 전부터는 인근 동네로 나와서 물건도 좀 구입하고 조심스럽게 외출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16일 공습이 있었을 때에는 잠시 집 밖에 있었는데요. 네. 2번의 큰 로켓 폭음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때 인근 건물로 들어가서 잠시 이제 대피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버스 타던 시민들이 이제 사이렌을 듣고 급하게 대피하는 영상도 저희가 봤는데 언제든 이제 공습 사이렌이 울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23년 동안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까지 로켓 공격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공습이 있었던 7일 아침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이렌이 이제 울리자마자 바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나무 밑에 들어가서 엎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여기 이제 한인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불안과 공포가 좀 가중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간을 아직은 대피소가 있는 집에 이제 머물면서 안전히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63명이요. 최근 급히 귀국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회장님을 비롯해서 남은 교민들의 귀국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요? 있으신지요? 네, 이번 이제 공습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장기 체류자가 한 570명, 또 단기 체류자가 한 450명 정도가 머물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공습이 시작되면서 급하게 귀국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됐고, 최근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한국 군 소송기를 통해서 163명의 이제 교민들이 안전하게 귀국을 했는데요. 현재 대략 이제 430명 정도의 이스라엘에 교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교민들은 대사관과 대화 창구를 좀 단일화하고 또 긴급 공지나 추가적인 정보들을 좀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단 귀국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뉴스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이번 사태가 아마 장기화되고 또 하마스뿐만 아니라 지금 레바논, 시리아, 이란에 개입이 되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우리 교민들 계시길 바라겠고요.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이스라엘이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면서 북한과 마주한 우리에게도요.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관련 사안 신정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피해 상황, 전쟁 상황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사망자만 이제 3,000명이 나왔다고 발표했고요. 네. 양측이 합계해서 지금 4,500명 이상 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부상자는 지금 더 많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가자시티뿐만 아니라 지금 레바논 국경에서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전차를 향해서 대전차 로켓을 발사하는 뭐 소규모 전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자지구 병원까지 공습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국방부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그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한 지점이 그 가자의 시티의 그 해변가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그 이스라엘 측으로 발사한 경로에 보면 그 병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다가 지금 추락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네,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병원 공습은요, 뭐 아무리 전쟁이지만 뭐 네.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들 다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양쪽 주장이 뭐 계속 바뀌는 뭐 이런 이유는 뭘까요? 뭐 분명히 공습은 당한 건데. 물론 전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전쟁이라는 악마는 실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전쟁을 봐도 민간인 피해는 발생한 바 없고요.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역대급의 민간인 그쪽 지역에서 벌써 민간인 피해가 날 거로 충분히 개전초부터 예상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이제 국방 전문가시니까요. 예. 일단은 이스라엘이 초반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뭐 양측의 군사력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냐? 뭐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좀 복잡한데요.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이번에 뭐 그 문제는 이스라엘군의 군사 대비 태세가 좀 뚫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하마스가 좀 기만 작전도 많이 했었고, 네. 또 가장 큰 거는 이런 대규모 이제 로켓 공격과 하마스의 기상천외한 침투 전술을 전혀 이제 정보전으로 예측을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되고요. 1차적으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군사력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네. 예, 물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현재 정규군이 뭐 64만 명, 예비군 포함해서 64만 명 정도 되고요. 네. 뭐 전차는 2,000여 대, 그리고 뭐 전투기는 뭐 F-35A라고 해서 뭐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최신 전투기도 한 600여 대가 있는데 하마스는 보통 이제 병력은 3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3만 명 알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로켓이 뭐 1만 발 정도 있다고 네.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이 수제 로켓입니다. 수제라는 거는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마스의 가삼 로켓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수도관 아시죠? 네. 그 파이프로 만들어요, 동체를. 아, 예, 그런가요? 예. 그 하마스가 옛날 과거에 공개했는데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수도가루를 뭐 불도저로 파해서 파이프를 꺼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릅니다, 이렇게. 네, 네, 네. 그 안에 있는 고체 연료는 뭐냐면 뭐 질소계 비료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보면.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가니시로 만드는데 이게 보면은 그 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발사하는 이제 로켓의 발수가 네. 총 6,600여 발이 됩니다. 네. 상당히 많죠, 그죠? 네. 근데 이 중에 이스라엘의 도심지로 날아가는 건 900발밖에 안 됩니다. 비행이 13%밖에 못한 거예요. 중간에 뭐 요격당한 것도 있을 테고요. 아니, 추락을 많이 하죠. 아, 추락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병원이 이제 뭐 하마스나 이제 일부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병원에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하마스의 수제 로켓이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형편없는 로켓이니까요. 예. 그렇군요. 좀 황당한 로켓인데 예. 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군사력에서 앞서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마스에 당하냐? 뭐 일단은 뭐 하마스가 땅굴을 파서 했다는 땅굴을 하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잖아요. 예, 그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할 때 하마스의 땅굴을 이제 탐지하는 장비들을 많이 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보고 있고 지금 효과적으로 탐지는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자 지구의 총 면적은 365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도 보면은 한 41, 길이는 41km, 폭은 최대 10km 정도 되는데 네. 상당히 작은 지역이에요. 뭐 세종시 정도라고 하죠. 예, 상당히 작은 지역인데 왜 이걸 땅굴을 발견 못할까 하는데 땅굴 길이만 지금 500m입니다. 500km 죄송합니다. 500km인데 정말 그물망처럼 이제 얽혀져 있다 보니까
곳곳에 도시하고 또 건물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뭐 지하 3, 40m 그렇습니다. 아래에 예.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찾기가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렵다는데 이스라엘군은 현재 국경 지역에 있는 발견되는 이제 땅굴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지만 가자 시티 내에 있는 땅굴들은 거의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굴도 막 이스라엘군이 만약에 지상전을 한다면 그 작전에 좀 장애를 주는 요소로 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땅굴까지 뚫을 수 있는 로켓이 있다고 하잖아요. JDA라고 하는 건데 뭐 벙커 버스터 그런 있죠. 거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아니면 땅굴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땅굴을 뭐 갱도 요새를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벙커 버스라는 폭탄들이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제이단뿐만 아니라 다 있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은 민간인과 하마스를 좀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인 그게 피해.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일부 이제 공습을 좀 하고 있어. 오늘도 보면 하마스의 좀 지도자, 좀 최고급 지도자 한 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이제 이스라엘 공식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민간 피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마스가 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방패. 보면은 이스라엘군이 그 하마스와 주민을 분류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철수해라고 했었는데 또 하마스가 또 이거는 또 이스라엘의 허위 심리전이라 또 하면서 주민들의 철수를 또 주저하게 만들어요. 대피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간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예.